천문학은 가장 오래된 과학이다. 인류가 탄생한 이래로 전 세계 사람들이 그냥 만나요. 그리고 동시에 그들은 별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망원경 및 기타 도구의 출현 이후 우리의 비전 너도 더 멀리 끌려갔지. 인간은 시각적 동물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 모두는 필연적으로 생각한다. 현실 세계의 대부분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도 사실이다.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는 1%도 안 된다. 나머지 99%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광대한 어둠 속에서 유령처럼 존재해. 그래, 별을 올려다보면 이 거대한 유령들 너의 시야 속 어두운 곳에만 존재하지만 넌 그걸 눈치채지 못하지. 그럼 오늘의 프로그램은 보이지 않는 우주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샤오밍입니다. 내 채널을 구독하세요. 당신의 영적 세계를 풍요롭게 하세요. 왜 우주의 99%가 우리에겐 보이지 않죠이는 물리학의 개념을 기반으로 합니다. 보는 말하기 시작했다. 파동은 물질이 아니다. 운동의 한 형태인데 마치 달리는 것처럼 공중제비 3단 뛰기 특정 유형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파동은 에너지에 의해 발생한다. 주기적인 진동이 있음. 우리의 일반적인 물결은 잔잔한 물에 돌을 던지면 돌의 운동에너지가 물의 운동에너지로 변환됩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를 받은 물 분자가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동하고 계속해서 외부로 수행. 이 진동은 점프슈트의 원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참고하세요. 물 분자는 실제로 옆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위아래로 움직이네요. 외부로 이동하는 에너지로 인해 발생하는 교란입니다. 더 멀리 있는 물 분자를 차례로 교란시킵니다. 경기장을 상상해보세요. 관중석에 모인 사람들만 괜찮을 거야. 사람들의 물결은 스탠드의 관객 그들은 파도의 형태로 움직인다. 하지만 관객들은 옆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청중 모두가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파도야 더 멀리 있는 관객들을 지속적으로 감염시켜. 횡단. 그래서 파도의 본질은 사실 그것은 일종의 에너지 전파이자 교란이다. 에너지가 외부로 확산되는 때이다. 에너지를 받는 고리를 차례로 교란시킨다. 순환적인 움직임 패턴을 형성하다. 파도는 에너지를 운반하며 앞으로 나아간다. 그러나 중간 입자는 국부적으로만 진동합니다. 인간파와 물결파는 모두 횡파이다. 횡파의 특징은 매체 입자의 진동 방향 파동의 진행 방향과 수직이다. 흙의 칠한 그대로. 파도는 옆으로 이동한다는 입자가 위아래로 진동합니다. 두 파면 사이에는 순환이 존재한다. 주기의 길이를 파장이라고 한다. 나미카제 도로의 중심축 사이의 거리를 양의 부호라고 합니다. 그리고 빈도 수단 일추에 그러한 주기가 몇 번 있습니까? 그리고 횡파가 있기 때문에 종파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매질 입자의 진동 방향 전파 방향의 수직인 것을 횡파라 한다. 그 매체 입자가 전파 방향과 평행한 방향으로 진동하는 파동 종파라고 하죠. 종파도 옆으로 움직인다. 단지 중간 입자가 더 이상 위아래로 진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좌우로 진동합니다. 아코디언처럼 옆으로 눌렸다가 풀렸다가 반복되는 현상.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종파는 소리입니다. 소리는 공기 중의 진동을 통해 전달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관해 당신은 발견했을 것입니다. 페르시아는 물질적인 매체로만 전파될 수 없었습니다. 음파는 공기를 매개체로 전파해야 합니다. 물결파가 전파하려면 물을 매개체로 사용해야 합니다. 경기장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처럼 스탠드가 비어있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몰려오는 사람들의 파도를 가지고 놀 여유가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전에도 말했지요. 파동의 본질은 에너지의 전파와 교란이다. 물질적 매체 외에 물리학에서 사실 에너지를 운반할 수 있는 것이 또 있다. 그곳은 물리학 공장이다.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물리적 플랜트는 전자기장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중학교 때였으니까. 자기 인덕턴스 라인을 자르는 실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오른쪽. 좋아요. 전자기장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지 않지만 전자기력이 확산되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전기장의 변화는 자기장의 변화를 가져온다. 자기장의 변화는 결국 전기장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 교대 바깥으로 퍼질 수도 있는 진동이기도 하고, 그래서 파동은 물질 매체만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품질이 바깥으로 퍼진다. 재료링의 진동을 통해 바깥쪽으로 퍼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계적 파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진동은 전자기장을 통해 외부로 전파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자기파라고 부릅니다.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전하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 중 하나입니다. 모든 물질은 전하를 띈다 우리도 이미 알고 있어 움직일 때 충전이 가속되는 한리는 자기장과 발전소의 교번 진동을 유발합니다. 즉, 전자기파를 외부로 방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0도 이상의 온도를 갖는 모든 물질 내부의 입자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가속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론적으로 의미한다. 우주의 모든 물질 너도 나도 그 사람도 포함해서 그들은 모두 항상 전자기파를 방출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전자파를 모두 감지할 수 있다면 전체를 인지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닌가? 우주의 모든 물질은 진짜인가? 그러면 문제가 온다. 우리가 우주를 볼 수 있는 이유 사실 그것은 우주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매우 간단하다. 전자기파의 파형을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전자파의 파장에 따라 전자파를 다음과 같이 나눈다. 우리는 그러한 전자기파 스펙트럼을 얻을 것입니다. 볼 수 있다. 파장이 가장 짧은 것부터 긴 것까지가 감마선입니다. 라인 엑스레이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전자레인지 및 전파. 네, 전자파를 볼 수 있어요. 380나노미터에서 740나노미터까지의 파장만 가능. 이 짧은 섹션 2는 음주운전과 피아노 앞에서 나란히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8도 중 하나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에 별을 바라볼 때 사실 우주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양의 물질이 존재합니다. 드넓은 어둠 속에 감춰진 하지만 우리의 눈은 그들을 볼 수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기술이 발전하면서 보이지 않는 빛을 볼 수 있는 일부 망원경, 우리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다. 예를 들어 지금 보시다시피 유명한 허블 망원경 자외선과 근적외선을 볼 수 있다. 이 장치들의 도움으로 보이지 않는 우주 그것은 우리에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가시광선 관점에서 촬영한 은하수 그리고 이 사진 근적외선의 관점에서 본 것입니다. 은하수의 사진. 비교해보면 알 수 있죠. 원래는 가운데 저 어두운 것들 진공 상태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밝아졌죠? 다음 사진 중적외선 관점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일부 원래 암흑 물질이 다시 켜졌습니다. 마지막 것 원적외선 관점에서 촬영한 것입니다. 봤어? 어둡게 보이는 저 우주 공간에서 사실 엄청난 양의 물질이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은하수에 대한 감마선의 모습 더 낯설어 보이네. 같은 은하계는 아닌 것 같은데. 만약 지구에 외계인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들은 할 수 있다. 우리가 보는 빛의 파장은 우리와 다르다. 그럼 그들의 눈 속에는 우주가 있지. 어쩌면 이런 모습일지도. 1990년대 과학자들은 또한 열폭사를 발명했습니다. 측정 카메라 밀리미터 미만의 빛을 볼 수 있음 즉 원적외선 중 가장 먼 파장 대역. 지금 보시는 두 사진은 각각 가시광선 대역에서 해야 밀리미터 광대역에서 별도로 촬영한 동일한 별이 빛나는 하늘 전혀 같은 우주처럼 보이지 않죠? 다음으로 지금 보시는 위성 나사가 발사한 우주 배경복사 탐지기이다. 야거시 OB2. 이게 더 강력하네요. 원적외선보다 긴 파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긴 웨이브 그리고 웨이브를 감지 우주의 기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현재 공간 온도는 절대 0도에 가깝다. 그러나 과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를 믿지 않습니다. 우주는 빅뱅으로 탄생했나요? 하지만 폭발 직후의 우주는 아직 많이 더울 텐데. 그리고 그 당시 우주는 매우 뜨거웠기 때문에 전자파를 외부로 방출해야겠죠? 과학자들은 계산했다. 빅뱅 이후 38만 년 우주의 온도가 3000켈빈까지 떨어지면 양성자와 전자가 결합하여 수소 원자를 형성함. 우주를 고온으로 가득 채우다. 고밀도 플라즈마의 현황. 투명해지다. 그러면 방사선이 자유롭게 퍼질 수 있습니다. 즉, 전자파에 의존한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먼 것은 몇 년이다. 38만 년 된 젊은 우주. 그리고 내 검색을 본 후 외계인 프로그램의 친구들이 알아야 할 점 빛나는 몸이 당신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가 방출하는 전자파는 늘어납니다. 즉, 스펙트럼의 빨간색 끝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러다가 138억 년의 팽창 끝에 당시 우주에서 방출된 방사선. 계산 후 마이크로파 주파수 대역으로 적색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레인지를 볼 수 있는 기구만 사용하면 돼요. 그래야만 폭발 직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젊은 우주. 그래서 이게 있어요. 유명한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방사선 지도.
후기 유럽 우주국은 또 다른 더욱 정교한 전자레인지를 출시했습니다. 그런 다음 탐지기에 이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의 선명한 이미지. 이것은 138억 년 전의 일이다. 폭발 직후의 우주. 사진 속 빨간색과 파란색 그들은 우주 초기의 핫스팟입니다. 지역 및 콜드스팟 지역.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의 모든 것 이 사진에서 모든 것이 발전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다. 글쎄요.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냈나요? 모든 대역의 전자파를 감지할 수 있는 기기 오시면 우주의 베일을 완전히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과학자들이 발견했기 때문에 우주에는 아직도 수많은 실제 것들이 떠다니고 있다. 보이지 않는 천체 전자기파 그 존재는 어떤 밴드에서도 관찰될 수 없다. 하지만 그들을 통해 주변으로 일반 물질에 효과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또한 다른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주를 관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우주 현상을 관찰하기 위해 전자기파에 의존하는 것 외에도 인간은 우주의 천체로부터도 배울 수 있다. 어떤 정보를 받았나요? 이것은 중력파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중력파란 무엇인가? 아무래도 이번에는 화면 앞에는 이미 질문에 답하고 싶어하는 똑똑한 시청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 안 했어? 파동의 본질은 에너지의 전파와 교란이다. 통과하다 전자기장의 진동은 전자기파의 형태로 외부로 전파됩니다. 그럼 인용에서 역장의 진동이 바깥쪽으로 퍼지는 원인은 힘파가 있습니까? 너무 똑똑해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그런데 추가 설명이 필요한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중력파의 중력이다. 학교에서 배운 중력이 아냐. 우리 모두는 고전 물리학에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중력은 전자기학과 같다. 물체들 사이의 기본적인 상호작용력이다. 즉, 질량이 있는 두 물체가 있는 한 이 상호작용은 그들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뉴턴의 법칙에 따르면 중력의 힘각 물체의 질량의 비례 즉, 질량이 클수록 중력도 커집니다. 물체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즉, 거리가 멀수록 중력은 작아진다. 그렇다면 뉴턴의 공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둘 다 질량이 1톤이다. 10m 떨어진 물체 사이의 중력의 크기 6.67 별표 10의 마이너스 11제곱에 불과합니다. 뉴턴. 좋아요. 권력은 그런 것이 아니다. 상호작용력이 매우 약함. 너무 약해서 느끼지도 못할 정도야.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다양한 아이템 더미하지만 우리는 끝났어. 전혀 느낄 수 없어. 그들 사이의 상호작용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무슨 우연이냐. 우리 각자의 발밑에 엄청나게 질량이 큰 물체가 있다. 그게 우리 지구야. 지구의 질량은 약 5.965이다. 킬로그램에 10의 24제곱을 곱한 값. 그래서 지구의 중력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매우 강함. 특히 우리가 땅에 닿을 때마다 오른쪽. 하지만 중력에 관한 이 모든 지식은 이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버전이에요. 중력에 대한 설명 사실 다른 버전도 있어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군요. 아인슈타인의 이론에서는 중력을 힘이라고 부르지만 하지만 실제로는 힘이 아니다. 질량과 에너지로 인해 발생하는 시공간의 곡률입니다. 휘어진 시공간 속의 물체 자연스럽게 최단 경로를 따르게 됩니다. 즉, 측면 접지선을 따라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중력 인력 사실 그것은 단지 이 운동의 표현일 뿐이다. 요약하자면 시공간이 어떻게 휘어지는지를 알려주는 것은 물질이다. 곡선형 시공간은 물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려준다. 좀 추상적으로 들리죠? 하지만 실제로는 이해하기 쉽습니다. 마치 고무필름의 직선을 그리자 그 위에 볼링공을 올려놓고 볼링공은 고무필름을 즉시 변형시킵니다. 이는 질량에 의한 시공간의 곡률과 같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방금 그린 직선을 볼까요? 당신은 찾을 것이다. 그는 볼링공 주위를 돌아다니며 몸을 굽혔다. 그럼 이 시간의 원래는 고무필름의 직선을 따라 개미가 앞으로 기어가는 모습, 고무막의 변형으로 인해 볼링공 주위를 강제로 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비록 그는 실제로 여전히 그려진 직선을 따라 앞으로 기어가는 중,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따르면 행성은 태양을 중심으로 회전합니다. 이른바 중력의 매력 때문이 아니다. 인간 행성은 실제로 직선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지 태양 주위의 시공간은 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큰 공이 작은 공을 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큰 공의 존재는 주변막의 모양이 바뀌고 변형되었습니다.
그러면 막의 모양이 공의 이동 경로를 결정합니다. 같은 이유 사람들은 왜 뛰어오르는가? 다시 땅으로 떨어질까요? 하나가 있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익이 사람을 끌어당긴다. 하지만 지구의 질량이 주변의 공간과 시간을 만들기 때문에 굴곡이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이 뛰어오르고 나면 휘어진 시공간 속에 있을 것이다 측면, 저선을 따라 이동. 그리고 이쪽 저선은 휘어진 시공간 안에 지구의 중심을 가리킨다. 그래서 어떤 힘에 의해 뒤로 당겨진 것 같습니다. 즉, 사람이 뛰어오르면 사람은 실제로 무중력이다. 이때 사실 사람들은 휘어진 시간과 공간의 기하학을 따라가고 있을 뿐이다. 그냥 규칙적인 운동. 간단히 말해서 이는 아인슈타인의 중력 버전입니다. 이는 전통적인 강제 기능이 아닙니다. 시공간 기하학적 효과이다. 지구와 같은 거대한 물체 주변의 공간과 시간을 고무막처럼 오프라인으로 만들 것이다. 다른 물체의 직선은 접지됩니다. 즉, 측면 접지선의 움직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력을 느끼다. 그리고 사랑에 따라서만 스탠의 중력 버전 그래야만 중력파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따르면 중력은 더 이상 힘이 아니기 때문에 시공간 기하학적 효과이다. 그 중력장 자연은 중력으로 가득 찬 공간이 아니다. 시간이는 고전적인 의미의 입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기하학적으로 변하는 상태의 시공간이다. 따라서 중력장의 진동은 다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자기장의 진동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기장과 자기장이 교대로 변하는 것이 아니다. 대신 파동의 기하학적 구조를 보여주기 위해 시공간이 휘어져 있습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시간과 공간은 진동하고 있다. 그래서 중력파는 에너지를 담고 있는 일종의 시공간 곡선이다. 음악은 에너지의 확산을 동반합니다. 우주공간과 시간은 끊임없이 교란된다. 하나둘씩 굽히기 시작. 주기적인 굽힘과 수축을 나타냄. 시공간 점프수트에 대한 설명이 아주 생생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력장을 진동시키는 에너지는 어디에서 오는가? 일반적으로 다른 일을 하는 것은 천체입니다. 대칭 가속 시 잃어버린 역학적 에너지나 중력 위치 에너지로 변환. 단일 천체의 회전은 일반적으로 대칭입니다. 유니폼 문 따라서 일반적으로 질량이 다른 천체는 두 개뿐입니다. 병합 발생 시 대수롤 중력파를 발생시키게 된다. 2015년 9월 14일 인류가 최초로 감지한 중력파. 방금부터 13억 광년 떨어진 두 개의 거대한 블랙홀 데스 서클. 이 두 블랙홀의 질량은 각각 약 36배입니다. 질량은 태양의 29배. 합쳐지면서 서로 회전합니다. 회전하면서 점점 가까워지는데 회전하면서 점점 가까워지는데 점점 더 빠르게 회전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폭력적인 연합까지. 죽음이 돌면서 그들 사이의 거리가 짧아졌기 때문이다. 궤도가 줄어들다 중력 위치 에너지와 궤도 운동 에너지는 감소합니다. 잃어버린 기계적 에너지 중력파 형태로 방출 정액 나온 대략 태양 질량의 3배에 해당하는 에너지. 그래서 중력파가 존재하는 거죠. 어두운 우주의 또 다른 부분. 우리 눈에 불이 켜졌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게 해주세요. 블랙홀 같죠? 우리는 중력파를 통해 블랙홀이 합쳐지는 것을 본다. 블랙홀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증거다. 과학적인 탐지 장비의 추가 개발로 우리에겐 아직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다. 빅뱅을 직접 관찰한 후 초기 중력파, 신호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방사선보다 낫습니다. 더 일찍 우주의 기원에 대한 단서를 찾으려면? 하지만 인간이 이미 그렇게 대단하다고 해도 우주는 우리에게 아직 완전히 보이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지난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도 추측했다. 우주에는 엄청난 양의 암흑물질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우주의 진짜 유령이다. 아직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떤 상태로 존재하더라도 별이 형성될 수 있는지 여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다음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물질의 효과. 그래야만 단서를 찾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총알 클러스터, 볼리트 클러스터. 나는 은하가 있습니다. 그는 두 개의 은하가 충돌한 후에 태어났다. 합쳐진 은하. 이 엑스레이 이미지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은하계의 눈에 보이는 부분 즉 정상적인 물질의 일부 이 두 분야에 집중되어 있죠? 그러나 렌즈를 통해 측정된 중력은 이 두 부분 이 은하의 질량 중심이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추론할 수 있다. 어떤 종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유령 물질이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은하의 질량 분포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맞아. 어떤 사람들은 경멸적으로 말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요.
이 질문은 나를 계속 공경에 빠뜨릴 것이다. 양자역학은 암흑물질을 수용할 질량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뉴턴은 거의 아리스토텔레스로 변해가고 있다. 그렇다면 암흑물질의 존재에 있어서 그렇게 이상한 점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과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암흑물질은 우리 우주의 약 27%를 차지한다. 암흑에너지가 약 68%를 차지. 비교하면 일반 물질은 우주만을 차지한다. 총 질량과 에너지의 5%.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으셨나요? 우리 우주가 마치 거대한 유령. 그리고 암흑물질은 보이지 않는 우주의 종말인가? 극이 존재하는가? 확실히 아닌 것 같아. 현재 인간의 인지 언젠가 또 뒤집어질지도 모르지. 돌을 들을 만큼 사려 깊은 일부 사람들을 위해 이 느낌 꽤 아플지도 몰라. 하지만 나 같은 미술을 전공하는 학생에게는 이 신비로움과 알 수 없음 그게 바로 우주의 매력이지. 내 생각에는 항상 새로운 미스터리가 떠오르기 때문이죠. 우리 위에 별이 빛나는 하늘은 결코 그 색을 잃지 않습니다.